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우간다 계획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르첼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테오도르 헤르첼은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1860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유함은 유럽의 반유태주의 공격으로부터 헤르첼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엔나 대학의 학생으로 상당한 반유태주의를 경험했습니다. 1895년 반유태주의 정당들이 오스트리아 선거에서 대거 승리하면서 헤르첼은 반유태주의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모든 공동체들과 모든 것을 함께 연합하려고 진실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반유태주의의 비참한 심정을 썼습니다. 그리고 헤르첼은 이러한 생각들을 절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럽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오직 유태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전 세계로 흩어진 유태인들을 한 장소로 모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르첼은 유태인들이 안전하게 살고 자치정부를 가질 수만 있다면 팔레스타인, 아르헨티나, 콩고 어디라도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여러 곳을 살피고 있을 때 많은 유태인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땅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의 조상의 땅이었고 2000년간 유대인들이 기도해왔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국가에 대한 소망은 늘 이 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헤르첼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국가를 건설하려는 생각을 확신하였습니다. 헤르첼을 지어서 유대국가에서 비전을 제시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헤르첼은 오토만 제국의 황제 술탄에게 영토의 한 부분을 유태인들에게 넘기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03년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러시아의 키시네프에서 유태인들을 향한 집단 폭행과 학살이 자행되어 전 세계 유태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어느 순간 유태인에게 미소를 보내고 다음엔 그들의 두개골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이런 유럽에서 어떤 유태인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유럽 국가들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지만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마치 유태인들의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헤르첼은 그의 동족 유태인들을 유럽에서 탈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헤르첼은 기이한 일을 합니다. 1903년 6번째 시온주의 회의 때 그는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동부에 임시적인 유태인의 거처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시 헤르첼은 대영 제국과 같은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리더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헤르첼에게 오늘날 우간다라고 하는 영토를 제안했습니다. 헤르첼은 시온주의 의회에서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때까지 우간다 이 땅을 당분간 안전한 피난처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간 광야에 머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임시적인 처소로 그 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많은 이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폭력적인 반유태주의자인 러시아인들조차도 금식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종교 시온주의자들은 그의 제안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우간다로 정탐을 보낼지에 대해 투표를 하였는데 295명 찬성, 178명 반대, 기권 99표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러시아 사절단은 의회를 나와버렸고 그들은 헤르첼을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헤르첼은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맹세하였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 의회에서 나온 사절단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정탐꾼들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보고를 하였는데 정탐꾼들 중에 유일하게 유태인이었던 나훔 윌보시는 동부 아프리카는 사람이 절대 거주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농사짓기에 가장 윤택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7차 시온주의 의회는 윌버 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905년 투표에 의해 헤르첼의 우간다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헤르첼은 제7차 시온주의 회의를 보기도 전에 유대 국가가 건설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헤르첼은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고 선지자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1897년 헤르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한 첫 번째 시온주의 의회에서 나는 이미 유대 국가를 건설하였다. 내가 오늘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친다면 모든 사람이 웃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 5년 내 그리고 확실히 50년 내 모든 이들이 유대 국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옳았습니다. 정확히 50년 후인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령을 포고하였고 다음 해 5월에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